건축을 지금 시작한 지 3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나름대로 건축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님들이, 이용객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어떤 나무, 그리고 전체적인 카페를 조망하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일부러 좀 동선을 좀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 해서 제가 링크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안에다 경치를 만들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와, 내부도 엄청나네요. 지금 여기 가장 내부에 진입하면서 눈에 띄는 게 이 샹들리에인데요. 예.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네. 어떤 이게 외부로 시선을 막는 어떤 그런 방해물일까 좀 걱정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다들 이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 네. 여기 불이 들어오면은 밖에서 봤을 때 꼭 이게 보석처럼 이렇게 네. 빛나거든요. 정말 저 나무하고 이 샹들리에가 정말 네. 이 카페의 두 가지 시그니처예요. 특히 하얀색 외관 그리고 내부의 하얀색 그 색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 외관을 흰색으로 계획을 하고 그 내부도 같이 이제 염두에 네. 뒀거든요. 그 색깔을. 근데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뒤에 배경이 실은 덜어내는 게 사진에서는 그걸 가장 그 어떤 사진의 중요한 요소로 보더라고요. 네. 그 뒤쪽으로 좋은 재료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흰색 배경이 오히려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은 그런 이용자들 같이 사진 찍을 때 인물이 더 돋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흰색이 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 욕심이 좀 반절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제 이름처럼 저희 카페가 이 2층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저는 위에 부분을 그 공간이 좀 뭔가 막힘없이 오픈된 분위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과감히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가운데를 뚫은 거죠. 이 통창이랑 뭔가 잘 맞으려면 이 공간을 과감히 제가 포기를 하고 오픈되게 해야겠다라는 그 의도를 저희 설계자님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바라보는 광경 이제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광경인데요. 네. 이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창하고 그 외부 배경 경치하고 하늘까지 지금 다 보이게 이게 넓게 튀어놨는데 네. 저런 벽 가벽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숨기고 전혀 온전히 느껴지잖아요. 배경으로 네.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빵이 이렇게 여기 베이커리가 또 예쁜 빵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또 이른 시간에 빵이 그 품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근데 마치 계단 아래에다가 네. 그 빵이 주인공인 것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게 마치 의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단이 사실 예. 굉장히 예. 멋지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예. 이 계단도 사연이 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단을 만들었을 때 이 그 구조적으로 계단 지금 시작하고 끝부분만 고정을 해가지고 캔티레거식 계단을 만들었었어요. 지금 그런 계단으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네. 하나의 어떤 오브제처럼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는데 베이커리 공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제가 염두에 둔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이 공간이 또 이렇게 쓰이니까 원래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네.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1층을 쭉 둘러보고 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느낀 건데요. 마치 기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탁 트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계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건축에서 이제 법적으로 방화 구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면적
이게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내로 그 1, 2층을 구획 계획을 해야 돼서 그거에 맞게 지금 면적을 오픈을 하고 어떻게 그런 형태를 잡았어요. 천정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그 역사문화재로 해서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여기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금 이따 올라가시면 주택이 있는데 거기 주택까지 해가지고 전체 경사지붕으로 설계를 해서 경사지붕까지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이 형태가 정해진 거예요. 네. 예. 그 법규적인 것은 저희가 그 커트라인 안으로 해야 되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서 그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슈화를 시키려고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샹들리에예요. 첫 번째. 집에는 샹들리에를 이렇게 걸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웨딩홀이나 가야 샹들리에를 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타겟으로 삼은 것이 이 샹들리에를 크게 해놓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에 이 화려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생각해가지고 여기 딱 문을 열면 손님들이 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샹들리에 크기인데 특별하게 제작을 해온 거라서 손님들이 정말 제 예상에 적중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저 백일홍인데요. 300년 된 백일홍인데 저희 건축사님이 저렇게 동그랗게 뚫어놓고 저기에 알맞은 나무를 저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나무 때문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 나무몰 밴드에 가입을 해놨었는데 그곳에 저 나무가 딱 올라와가지고 저 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 저기에 들여놨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 뚫어놓은 저 원형 공간만큼 나무가 딱 잘 맞게 딱 들어맞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여름에 꽃피는 거는 백일홍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백일홍 꽃이 필 텐데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또 카페까지 찾아서 잠시 아유, 들렀다가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그래 같습니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죠. 아무래도 저는 익산에서 오래 이 일을 했고 익산에 살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이런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 쪽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경관이 이제 이렇게 2층에서는 바라보이는데요. 올라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샹들리에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고요. 또 바깥으로 보이는 조경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예, 따로 어떤 경관에 대한 구성을 그리고 소통이 1, 2층을 이런 식으로 같이 경관을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 탁 트인 공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게 계획을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하얀색 내부 그 색감과 이 투명한 안전난간 예, 굉장히 유리도 인상적입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처음에 유리 난간이 처음엔 어떤 창살 형태의 난간으로 생각을 했다가 온전히 이쪽을 이제 바라봐야 되니까 좀 비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 난간이. 근데 이제 강화 유리로 난간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선의 방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난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계절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을 조망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아무래도 좌식이라는 게 좀 등을 기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공간들이 카페에서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카페는 상업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한테 사용자들을 찾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놔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부분은 다른 공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도 이걸 적용을 했어요. 카페 공간 그 성격 외에도 문화 공간의 기능을 또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냥 도화지 같은 거죠. 지금 현재 그 카페 화이트톤의 이런 벽체는 그리고 장식을 일부러 배제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배경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 장식을 배제를 했는데 어떤 작가분들 초대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번에도 호응이 꽤 좋았고 카페를 차를 마시러 왔는데 관람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도 돼서 그건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천창을 두어가지고 저기 자연스럽게 좀 빛이 들어와가지고 네. 뒤쪽에 좀 실은 깊거든요. 여기가 깊은 공간인데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어떤 조명이 없어도 낮에도 네. 우리가 환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아. 좀 계획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어떤 법적인 그런 규제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경관이라든지 이런 구성 때문에 보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뒤쪽에서는 좀 낮은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좌식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앉고 나면 오히려 그게 좀 아늑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요즘 젊은이들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카페 오픈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커피가 맛있어야 손님이 재방문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비 창업주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그 친절하지 않으면,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재방문하지 않고 가족처럼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가장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으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수록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같이 보시죠. 와,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주택이죠. 건축주분께서 처음 이 땅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하고 카페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최상층에다가 주택을 계획을 했고요. 여기 이런 천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규적인 부분에서 경사지붕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집 낮은 공간인데 이쪽 역설적으로 이제 지붕을 이용해서 이 지붕 마지막 층은 네. 좀 개방된 공간으로 지금 거실을 꾸몄고요. 카페를 찾는 이용객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건축주분들께서는 가족분들이 매일매일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실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건물 곳곳에 정말 감동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담긴 건축사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여기는 이제 주택하고 상업적인 카페,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하고 아주 개방된 공간이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저는 위에 주택은 최대한 숨겼고, 그리고 그 카페 이용자들한테 어떤 이용하면서 줄곧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공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제공을 해서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익산이 실은 보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련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많이 여러분들이 찾고 그런 공간, 그런 익산의 진입부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익산을 좀 알리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건축사님께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건물은 배경이 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또 관계가 주인공이 된다 하는 그런 설계 의도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건축사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신지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일이 들어오면 저희는 또 즐겁게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시행착오 그런 것들을 다음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좀 더 줄이고 또 공간에서 좀 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죠. 저희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환 건축사님 모시고 카페링크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시간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 익산 카페링크에서 우리는 건축이 어떻게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달의 건축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공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 좀 동화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간이라는 게 어떤 설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안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면이든 단면이든 어떤 계획을 할 때 제가 그 안에서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스케일감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간은 뭐 첫째로 편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죠. 그게 이제 편안하고 찾고 싶고 개인적인 주택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내가 쉬는 공간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편안해서 내가 찾고 싶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고 그런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전라북도 건축사회에서 전북일보에 그 건축신문고라는 그 칼럼을 기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재하려고 한 꼭지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제목이 이제 값싼 건축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관급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건축 설계비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민간 건축은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가장 최저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에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건축 본연의 어떤 뭘 찾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하게 되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사람들한테 기억되기는 힘들죠. 그리고 좋은 공간일 수가 없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어떤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제일 크고 그게 앞으로도 후배 저희 건축사들한테도 실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